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명준 뉴스파이터. 지금 첫 번째로 해볼 얘기가요. 조금 전에요. 이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의 지금 이 반응들이 급하게 나오고 있고, 조금 전에는 민주당이 의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상당한 부당함 이런 것을 또 알리기도 강조하기도 했는데, 반면 국민의힘은 이 잘한 결정이다. 그리고 애초에 공수처의 이 구속이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무리한 구속수사였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물론 지금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습니다만, 장윤미 변호사님께 여쭤볼까요?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신 대목이 이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즉시 나와서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는 것일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이 석방 지휘서를 법무부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그 움직임은 포착되고 있지 않기도 하거니와 이것도 법원의 일종의 결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결정에 이의를 할 수 있는 즉시 항고라는 절차가 남아있는데 네. 그 기한이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는 절차가 남아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지금 잠깐만요. 네. 이 시각 서울구치소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 지지자분들로 이제 보여요. 서울구치소 앞에 이렇게 많이 모여있고, 지금 한남동 관저 앞에도 뭐 지지자뿐만 아니라 아마 이제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도 모여든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양쪽의 상황 저희가 전해드리고, 장윤 변호사님의 이제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4시쯤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검찰의 입장을 밝힌다고 하는데, 물론 조심스럽습니다만 장윤미 변호사님, 예상을 해본다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입장을 밝힌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느 쪽에, 즉시 항고 쪽일까요? 아니면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인다, 혹시 이쪽일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검찰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기본적으로 영장 청구를 하고 구속 기소를 했던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하겠다는 취지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검찰총장이 나서서 브리핑까지 잡을 것 같지는 않고, 어떤 그 검찰총장이 맞습니다. 직접 나선다는 무게감으로 봐서는 즉시 항고 의사를 밝힐 것 같다. 어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로서는 좀 항변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는 이 사건의 피고인인 윤석열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서 구속영장 실질을 하는 동안은 이 구금된 피의자, 그 당시에 신분은 피의자였는데 그 기록이 영장 실질을 담당하는 법원으로 갔다가 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이게 실무에서 계속 하루치로, 하루 이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왔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피의자의 이익을 위해서는 정확하게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취지인데, 지금까지 어떤 피의자도 시간으로 계산을 해오진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첫 선례가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법리적으로 맞는지에 대한 상급법원의 판단을 별도로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좀 개진할 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지금 들어온 소식이요. 최진만 교수님, 이 심우정 검찰총장 애초에 4시에 직접 입장을 밝힐 거라고 이제 전해졌었는데, 지금 현장 출입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또 취소했대요. 입장 밝히는 것을. 혹시 이제 이것도 이제 섣부른 전망일 수 있겠습니다만, 애초에 4시에 입장 밝히겠다고 했다가 검찰총장이 직접 또 급하게 취소했어요. 이건 또 어떻게, 물론 이걸 가지고 예단하기는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또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을 연기한 게 뭐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연기인지 취소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네. 그런데 사실 이게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계산을 잘했다라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에서 이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체포 적부심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도 검찰은 우리가 계산을 제대로 잘했고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기소를 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부인한 게 되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그럼 실수를 인정하게 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는 이제 체포 관련해서는 명확한 명시된 규정이 없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구속에 대해서는 그게 있는데 체포에 대해서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빼야 되나 아니면 포함을 시켜야 되냐 하는 문제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검찰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계산 방식이 문제가 없었다고 오늘
아까 법원이 판단을 내리자마자 그렇게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이거 완전히 바꿔가지고 그러면 항고를 하지 않고 그럼 즉시 석방을 한다? 그거는 결국 본인들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발언들이나 내용들을 보면 본인들은 잘못이 없고 제대로 계산을 했고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네. 봅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나서 얘기를 하든 안 하든 항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예상이고요. 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음부터 그러면 검찰이 뭔가 일부러 저러지 않았냐는 비판을 또 피할 수도 없게 네. 돼요. 항고를 하지 않게 되면. 네. 그래서 법원의 판단이 나왔지만 검찰이 제대로 일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항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검찰총장이 브리핑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네. 검찰 입장에서는 항고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이렇게 전망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애초에 이제 검찰이 즉시 항고 의사를 밝히려고 했든 아니든 간에 어떤 입장을 밝히려고 하다가 지금 물리적으로 검찰 입장에서는 아직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즉 이게 항고 여부는 일주일 내에 마치 이제 우리가 1심 이 어떤 선고가 나오고 일주일 내에 항소 여부를 이제 결정하듯이 그 검찰도 지금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는 4시에 지금은 한 4시 정도의 입장을 밝히려고 했다가 내부적으로 이거를 신중하게 판단해 보자라는 의견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급히 일단 4시에 입장을 밝히려던 것은 취소인지 연기인지는 좀 더 알아볼게요. 현장 기자 통해서. 근데 어쨌든 4시에 밝히려는 것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 일주일 동안 연기하거나 혹은 또 그 이내로 계속 그 보류하면서 사태 추이를 지켜본다면 검찰은 그야말로 제일 욕을 그러니까 비판을 더 먹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헌재 심리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이 상황만큼은 예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즉 항고를 할 거냐 아니면 풀어줄 거냐. 네. 그런데 이것을 갖고 있을수록 검찰이 올 비난 왜 그러냐면 네. 실제로 오늘 보도 자료를 보면 네. 사실상 검찰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공수처의 잘못이라는 게 명확해요. 그러니까 사실 공수처가 뭐 어떤 판단들이 계속 지금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안에는 공수처법 자체가 상당히 모호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판사가 지금 얘기했듯이 정확하게 명시된 규정들이 없는 사안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판사 입장에서는 지금 이 구속 취소나 체포적부심이나 구속적부심이나 모두 다 피고인의 인권을 사실 생각하는 법이에요. 어허. 예전에는 없었던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이렇게 많이 만들어냈고 하는 것들은 인권, 그러니까 피고인의 앞으로의 어떤 인권을 가급적이면 불구속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요건을 지금 계속 만들어주는 건데 네. 명시된 규정이 없다면 사실 피의자의 피고인의 인권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 법의 어떤 취지를 지금 판사가 받아들인 셈이 되고 가장 결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아까 시간 말씀하셨지만 시간 이외에 이 판사들 그러니까 코트넷이라고 판사들 내부의 어떤 망에서도 청원지법장이나 혹은 대법원 연구관이나 굉장히 많은 판사들이 걱정을 했어요. 똑같이 걱정을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판사가 얘기했듯이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런데 직권남용을 하다가 내란죄를 발견해서 인지해서 수사를 한다라고는 돼 있으나 아무리 봐도 직권남용죄를 수사한 흔적이 없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코트넷에서도 많은 판사들이 이거 위험하다. 네. 나중에 그러니까 판사도 오늘 판사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법부 내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군요. 네, 코트넷에서 계속 지적을 했고요. 나중에 가장 위험이 되는 게 이걸 그냥 넘어갔다가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이 재판의 본 내용보다 적법하지 않으므로 이건 각하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네. 차라리 여기서 구속 취소를 시키고 본 내용으로 본안에서 다투는 것이 훨씬 그러니까 본 내용을 부각시킬 수 있는 여지를 따질 수 있는 것이다. 네. 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 모릅니다만 저는 도리어 법리를 지금 다 따져보니까 취소해야 돼. 내가 네. 지금 발표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어차피 인권 문제도 있고 항고해봤자 똑같다라는 결정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하나 더 여쭤보고 그러면 원래 뉴스파이터가 이제 하려던 그 얘기들 쭉 풀어볼게요. 장유미 변호사님, 네. 시청자분들 중에 이게 이제 시청자분들은 이른바 탄핵을 찬성하신 분들이나 탄핵을 반대하신 분들 공통적으로
오늘의 법원 결정이 이제 이 부분에 관심이 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있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의 그 날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가 지금 기자들 사이에서는 물론 여러분 오해는 마세요. 기자들 사이에서는 3월 14일 정도 나올 것 같다. 뭐 다음 주 금요일 정도 나올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은 나돌고 있잖아요. 근데 혹시 오늘 법원의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 심판 선고, 탄핵 여부, 탄핵 선고 여부, 그 선고 날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법률적으로 이 부분 오늘 구속 취소가 인용된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사실상 그 산입 기간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그 판결을 내리는 시점에 직접적인 영향을 법률적으로 미치는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이 탄핵 심판 과정은 파면, 그러니까 그 직위에 계속 있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와 관련된 이 법원의 판단이 이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은 어떤 형사 절차를 밟아가는 데 있어서 이 피고인의 이익에 반하는 어떤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를 점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까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이 어떤 여론전 내지는 장외전에 나설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하하, 네. 어쨌든 지금 이 사안으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해서 즉 구속을 취소해라 그렇게 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선고를 내린 거예요. 이후에 지금 여야 상황도 긴박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이어지는 뉴스파이터 다음에 이어지는 뉴스와이드에서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